자,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가 크게 변경이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64비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64비트 지원이라는 뭐냐?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하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대용량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고 4GB 이상의 메모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32비트에서는 메모리에 다룰 수 있는 용량이 4GB가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GB 넘어가는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이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64비트가 되게 되면은 이론상 최대 160억 GB의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상의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최대 2배의 성능 향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OS 스노우 레포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사파리라든지 메일, 파일 같은 주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뭐 iChat이라든지 포토부스, 주소록 등의 이러한 기타 응용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64비트로 제작성을 했기 때문에 64비트의 성능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 레포드는 보시는 것처럼 32비트와 64비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모두 32비트, 64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32비트용 응용 프로그램이나 32비트용 드라이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인데요. 그동안 이제 CPU 제조 업체들은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론 컴퓨터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CPU 클럭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를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CPU 클럭을 계속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발열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일단은 뭐 물리적으로 지가헤이트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열도 많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도 크다 보니까 특히 포터블 기종에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었죠. 그래서 만든 전략이 바로 멀티코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다이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 코어를 장착을 하는,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듀얼 코어의 맥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 코어에서 맥 프로 같은 경우는 옥타코어까지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제 문제는 이러한 멀티 코어 같은 경우는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체 명령어가 스레드 단위를 가지고 코어에 분배가 되지 않으면은 멀티 코어라 할지라도 성능 향상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스레드 형태로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애플에서 만든 애플의 스노우 레포드에 탑재된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는 멀티코어를 지원을 해서 기본 탑재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GCD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떤 스레드를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OS 자체에서 운영체제 자체에서 스레드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GCD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조금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OS가 스레드 할당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GCD에 맞춰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레포드 메일의 스레드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용 중일 때 이 정도의 스레드가 CPU 점유율이 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 중에도 똑같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대기 중일 때도 똑같은 양의 이제 그 스레드를, 그러니까 CPU 점유율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스노우 레퍼드에서는 사용 중일 때와 대기 중일 때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일 때에는 그만큼 CPU 점유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더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GCD에서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체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CL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서 1테라플롭스 이상의 성능을 내는 GPU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성능들은 과거에 슈퍼컴퓨터에 필적하는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PU들은 주로 오픈GL을 사용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3D 렌더링 그래픽을 재생하는데, 플레이하는데 활용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서의 능력을 단순히 그래픽을 넘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픈CL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GPU의 하드 성능을 활용을 해서 그래픽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 GPU의 성능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오픈CL인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픈CL은 C 기반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자가 신속하게 개발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개방형 표준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이 오픈CL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4비트, 그 다음에 GCD, 오픈CL이 기술적인 면에서 스노우 레퍼드의 세 가지의 기술 변혁 중에 기술 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스노우 레퍼드와 윈도우즈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군요. 일단은 맥OS 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맥OS 10 기존 사용자가 스노우 레퍼드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업그레이드만 하게 되면 아주 모든 데이터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그런 것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반해 한 70% 현재 아직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 7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백업받고 하드드를 삭제한 후에 윈도우 7 설치한 다음에 데이터 복구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맥OS 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 X 스노우 레퍼드는 단일 버전입니다. 보신 것처럼 윈도우 7처럼 32비트만 6가지 버전이 있어서 사용자가 이제 뭘 골라야 할지 혼란성을 주지도 않고요. 또한 64비트와 32비트가 이렇게 따로 나눠 있지 않고 단일 버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가 선택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합리적이라는 건데 레퍼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45,000원 책정이 되는데요. 반면에 윈도우즈 비스타 같은 경우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얼티밋 버전 업그레이드가 비스타에서 얼티밋 업그레이드가 220불 정도 오고요. 물론 이제 풀 인스톨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이제 스노우 레퍼드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맥OS는 모든 것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익스체인지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익스체인지 지원한 유일한 OS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백업을 적용하게 되면은 버튼 한 번으로, 스위치 한 번으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원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타임머신에 비해서 윈도우즈 백업 같은 게 여전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뭐 스택 같이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즈 작업 막대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한눈에 그 차이점을 볼 수도 있겠고, 엑스포즈에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한눈에 문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정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렬할 수 있는 엑스포즈에 비해서 에어로픽도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커버 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고해상도의 아이콘, 그 다음에 퀵록을 지원하는 파인더에 비해서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보면은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화상 채팅을 보게 되면 아이챗 같은 경우는 최대 4명이 동시에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용자와 내가 문서를 공유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반해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 같은 경우는 아이챗에 비해서 제공하는 것은 광고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코어라든지 GPU 프로세싱, 64비트 지원해 보게 되면은 스노우 레퍼드가 윈도우 7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 7은 여전히 물론 구형 프로그램 호환성 때문일 수 있지만 이제 뭐 DLL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라든지 디스크 단편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귀찮게 하는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품 인증을 필요로 한 액티베이션 등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세븐은 비슷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의 이제 스노우 레퍼드를 좀 보면은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레퍼드 사용자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는 45,0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45,000원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명,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5대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진 패밀리 팩이 75,000원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10.5 사용자가 아니라 10.4 타이거 사용자가 10.6 스노우 레퍼드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라이프 공구와 아이워크 공구가 포함된 맥박스 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노우 레퍼드에서는 기존의 10.4 타이거에서 들어가던 아이라이프나 아이워크가 호환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 버전, 아이라이프와 아이워크 공구 버전까지 같이 제공해 주는 거죠. 이들은 어차피 세 개를 따로 사는 것보다 물론 이제 스노우 레퍼드가 따로 사는 것보다 합쳐서 맥박스 세트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레퍼드의 시스템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인텔 프로세서, 더 이상 파워PC용 파워PC는 지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메모리가 1기가, 그 다음 하드디스크는 5GB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10.5 레퍼드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맥이 새로운 맥으로 거듭났는데, 이제 스노우 레퍼드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새로우면서 거기에 더해서 더 빠른 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